안녕하십니까. 콩TV 박창길 정근수입니다. 예,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부천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이신 이미숙 후보자를 불러서 같이 한번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기획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자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 을 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하게 된 정의당의 이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천시 을이 과거 원미을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네네. 네. 근데 왜 나왔어요, 근데? 그렇죠. 먼저 출마의 명령을 들어가죠. 예,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간호사로 부천성모병원 간호사로 일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또 노동조합 활동을 오랜 시간 했었습니다. 한 25년 정도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요. 그 활동을 하면서 이게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노동자 서민들이 살기가 참 힘들구나, 그리고 차별받는 게 굉장히 많구나, 부당한 일도 많이 당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하면서는 그냥 무조건 싸우기만 하고 요구하고 그런 것 위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정치를 제대로 바꿔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은 정의당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본격적인 진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큰 포부를 가지고 출마하셨는데 출마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공직선거에 출마한 거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2018년에 지방선거 때 부천시 기초비례, 시의원 비례 후보로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출마가 되겠습니다. 기초의원에 출마하셨다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면 체급을 확 높인 건데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지는 않으셨는지. 당연히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에 그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지금 정의당 원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아저씨 뭐라 안 그래요? 저희 남편도 정의당 당원이고 네. 또 아들도 정의당 당원이어서 가족이 모두 정의당 가족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활동에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 후보 때 네. 가족들이 같이 그 예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명함 돌리기는 함께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지금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명함을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출퇴근 인사 정도 하는데 나와서 같이 옆에 있어주기도 하고. 몇 번 정도? 글쎄요, 한 10번 이상?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시군요. 정말 코로나19로 정말 선거운동이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기 공약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아, 공약이요? 공보물에 실릴 예정인 공약이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공공의료의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다들 깨달으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의료 시설은 뭐 국립대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보건소 이런 정도 수준인데 굉장히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뭐 음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타나도 제대로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아마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OECD에서 권장하고 있는 의료 인력에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의료 인력의 확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성모병원에서 몇 년 근무? 30년 근무하셨어요?
한 달 빠지는 30만. 왜 한달 오. 못했어요? 성모병원에서 뭐 어디 근무했어요? 그럼 응급실. 주로, 예, 응급실에 4년, 중환자실에 1년. 응급실 어때요? 지금 하고 그때 당시 근무할 때 응급실 실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아주 차이가 많죠. 그 당시 제가 근무할 때 응급실은 그래도 새벽녘에 한 3시에서 5시 그 시간대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조금 환자가 좀 덜 오는. 근데 뭐 요즘 제가 뭐 응급실에서 일해보진 않았지만 요즘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거의 쉴 틈이 없을 정도로 24시간 내내. 간호사들이 만약에 지금 코로나19에 그 현장에서 대응하는 거 보면 어때요?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지금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이렇게 통풍이 안 되니까 아마 땀범벅이 돼서 일을 할 테고요. 이 글러브 장갑을 끼면 느낌이 둔해지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다거나 이 손의 감각이 무뎌져서 일하는데 굉장히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예. 주사 놓을 때도 이렇게 정맥을 손으로 느낌으로 네. 이렇게 촉지하면서 주사 놓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닐 장갑을 끼게 되면 무뎌지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보는데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태움 얘기 나오는데 혹시 어떤지 아세요? 뭐 잘 알죠. 그러니까 태움이라는 문화는 진짜 좀 잘못된 표현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임상에 배치가 되면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잘못된 투약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실수도 인정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 입장에서는 새로 입사한 신규 간호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굉장히 아주 강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긴장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혼을 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태움 문화의 모습인데 그걸 이제 너무 비인격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꼬집는다거나 이렇게 때린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정도까지는 용납할 수 없지만 사실상 이 후배를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많다. 네, 인정합니다. 예. 그래야만 이 사람이 빠르게 약간 능숙해지면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는데 좀 안 좋은 방향이 아니라 적정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뜻이네요. 네네네. 그게 없으면 네네. 이게 긴장감 없이 일을 하면 아무래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인데요. 원래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 때부터 무상 의료를 저희가 주장했었는데 한꺼번에 무상 의료를 다 실현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대상을 좀 확대시켜가는 방향에서 병원비를 줄여주는 그런 제도의 일환으로 18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병원비가 100만 원 이상 나왔을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으로 전액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인 기본소득인데요. 사실 요즘처럼 예술인들이 아마 힘든 때가 또 있겠나 싶은데 물론 다른 소상공인들도 다 힘들겠지만 뭐 모든 공연,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거의 뭐 죽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예술인들이 기본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이제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동 지역의 현안 문제로 특구 앞 전력구 매설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전과 부천시 그리고 주민대책위 이렇게 세 그 주체들이 사실은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그리고 위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급하게 주민협의체를 가동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상동 특고합 전력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대책위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대로 네. 기존에 있는 전력구가 지금 4m 정도 깊이로 네. 묻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그냥 35만 볼트를 또 4m 깊이에다가 매설한다는 거거든요. 기왕에 네. 있는 그 네. 전력구 선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전자파에 대한 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한 위치 깊이까지 파려면 40m까지를 파야 네. 그게 그나마 전자파에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그 의견을 완전히 좀 받아들여서 네. 네. 그렇게 이제 매설해 달라는 것이고 네. 그게 아마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 비용 문제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뭐 시와 한전이 분담할 것인지 뭐 요것에 대한 논의는 이제 협의를 해야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기왕에 있는 전력구에 같은 깊이로 매설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관심은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데 부천시 자 여기 내책위에 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 자세히 부천시 아시죠? 입장이 어떤 거예요? 주민들 뜻대로 해라요? 아니면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천시는 우선은 작년에 부천시대로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거는 충분하게 한전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 주민들 뜻에 따라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죠 지금. 지하 40m까지는 그 공공부지예요. 사유지거나 지하 40m 이하로는 다 그 나라 땅인 거예요. 나라에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 지하 40m 밑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하 4m나 뭐 한대에서 8m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력구는 부천시의 소유고 부천시의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한전이 쓰는 거거든요. 사용료를 내면서 그리고 사용 목적이 뭐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목적대로 사용해라. 그리고 35만 볼트 이상 36만 볼트로 제가 들었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 전력구는 쓰지 마라 부천에서. 그럼 못 쓰는 거야 한전은. 부천시에서 돈을 낼 일도 없고 쓰지 마. 그리고 아니면 그 지하 전력구 망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 전기 공급을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에서 못 쓰게 하면 한전은 못 쓰는 건데 시에서 조금 뜨뜻무리한 것 같아요. 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대책위와 입장을 같이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부천의 이 중동 IC 이 부분이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이제 먼지, 미세먼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를 이 공약은 이제 YMCA에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음 터널을 경인고속도로랑 또 외곽순환도로 요 지점에 터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공약으로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니까 노동공약을 말씀드리면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그래서 1일 7시간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25일까지 확대시켜서 좀 노동자들이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자. 이상이 제 공약이 되겠습니다. 연차 25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도 25일 아닌가요? 지금 처음에 발생했을 1년차 때 15일. 15일, 네.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하루씩 네. 늘어나요. 네. 그래서 25일까지. 최대, 예. 네, 최대는 그런데 예. 제가 말하는 이 연차 25일은 네. 아니, 1년 차부터. 1년 차부터. 예, 예. 1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건 안 될까요? 원래 옛날에 네. 24일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차, 그렇죠. 월차 다 있을 네, 때 네, 네. 연차는 12개, 그 다음에 월차는 하나 네. 해가지고 1년 되면 24개가 됐었거든요. 네, 네, 네. 이걸 이제 계약시켰던 거죠. 아니, 저 그걸 같은 되돌리자는 겁니다. 10개를 더 늘리자는 실제 현재보다 10개를 더 늘리자는 그런 공약이네요. 네. 네. 좋겠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 제도에 비해서 좀 굉장히 이렇게 진전되는 그런
형태. 그럼 제가 알기로 하여튼 러시아는 50년대인가 60년대부터 주 36시간 근무했는데 뭐 독일도 이미 36시간제 하고 있을 거예요. 후보님 프로필 사진 다들 보셨어요? 저는 선생님 이제 실무를 영접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요거 사진. 그래서 그거를 바꿨죠. 바꾸셨어요? 바꾸기로 했어요. 그 뭐 미장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아니 그래도 뭐 내 입으로 어떻게 뭐. 그래서 근데 그래서 미스 말아야지. 코리아 되는 사람들이 민정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대 여기에. 이번에 만 18세 이상들은 또 선거권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한 표를 받기 위한 한마디. 보통 이제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얼마만큼 있나 이제 사실 좀 걱정스러운데요.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후대를 책임질 청년 여러분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기존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비판도 하고 적극적인 참여만이 이 사회를 좀 더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새롭게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청소년 여러분들 반드시 첫 투표를 정의당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을 주민들에게 한마디 해야죠. 네, 부천시 을 주민 여러분, 새로운 참신한 의원 정의당의 이미숙이 부천에서 노회찬 의원님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반드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미숙을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약이나 뭐 이렇게 대표 슬로건은 어떤 걸로? 노회찬의 꿈 부천에서 노회찬의 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을 과거 원미을이죠. 정의당 후보로 나온 이미숙 후보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미숙 후보에게 뭐 직접 물어보셔도 되겠지만 직접 물어보시기 뭐한 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가지고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